네, 안녕하세요. 우리기술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 종목 분석 영상에서 외인들의 거래량이 한 번 더 활발하게 들어오는 오후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얘기를 드렸어요. 실제로 우리기술 분봉 캔들을 보게 됐을 때 오후 2시경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기술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의 하락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나요? 아니죠. 다시 한 번 더 종가 기준으로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기술 아랫골이 음봉 캔들이 만들어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시간의 장에서도 0.8%가량 상승을 하면서 오늘의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장 막판에 발생됐었던 우리기술 주가의 반등이 CB 세력들의 의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수급이 어땠나요? 또 한 번 외인들 370만 주 매도를 던졌고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이 370만 주라는 강한 매도가 발생이 됐다고요. 만약에 외인들의 강한 매도가 발생된 오늘 프로그램에서 강한 투매가 나온 오늘 우리기술 종가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이 됐다면 시간의 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면 과연 개인들이 우리기술을 들고 있었을까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점 대비 6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12세력들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모두 다 수익권인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변동성이 나온다면 개인들의 투매가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오늘 본장이 끝나고 공시가 올라왔는데 전환청구권을 행사했었던 16회차 12 물량이 3월 25일 상장일이 확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만 되더라도 권리 매도를 할 수 있는 12 세력들이 과연 세력들의 이탈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봐봐요. 우리기술 최근 수급 어땠어요? 오늘 시장에서 외인들이 370만 주 매도를 던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70만 주가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곧바로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지는 게 아니라 관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비슷한 수량의 매도를 던지고 곧바로 800만 주 이상의 500만 주 이상의 매수세를 가져가 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 이거래일 동안 900만 주가 넘는 외인들의 매도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켜봐야겠다. 월요일 움직임을 보고서 대응을 해야겠다. 관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12 세력들의 의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12 세력들의 의도가 뭔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풀어 드릴 거니까 우리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조금 시간 투자하셔서 월요일 장초 대응 잡아가 보자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혼자서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기술 주주분들이 제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기술 화이팅 힘내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술 12 세력들이 개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종가를 컨트롤하고 지금까지 수급에서의 변동성을 만들어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대차 잔고를 통해서 매물 정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15회차 12 세력들이 남아있지 않다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대차에서의 움직임 한번 봐보자고요. 15회차 12 세력들의 추가 상장일이 언제였어요? 3월 17일이었다고요. 그 전까지 우리기술의 대차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15회차 12 세력들의 상장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수치상에서 보더라도 무려 710만 주가 하루 만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움직임을 봤을 때 15회차 12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대차를 통해서 매물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차 결국 주식을 빌렸다는 건데 12 세력들이 미리 주식을 빌려서 시장가에서 매도를 던지고 자기의 상장 물량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갚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대차는 30일 안에만 상환을 진행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상장일이 얼마 남지 않았던 12 세력들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5일 16회차 12 세력들이 상장일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 세력들은 지금 당장 개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변동성 구간을 만들어낸 거고 지금까지 수급에서 빌드업 과정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개인들의 이탈이 나온다면 자신들도 대차를 통해서 매도를 던지고 있는데 개인들의 이탈까지 나온다면 그 낙폭은 커질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자신들도 대차를 통해서 매도를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를 컨트롤하면서 수급에서의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인 창구에서 강하게 매도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을 하는 게 아니라 관망을 하게끔 빌드업을 해놓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시에 집계되는 대차에서의 신호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술 외인들 대량 매도가 발생되면서 본장 막판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대차 잔고가 또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지금 12 세력들이 대차를 통해서 매물 정리를 오늘 진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매물 정리에 들어갔으면 굳이 종가를 컨트롤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잘 생각해봐요. 얘네 12 세력들 12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매집을 하면서 수급을 만들면서 굉장히 강하게 윗구간에서 매집을 해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직까지 정리를 하지 못한 알파의 물량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반등 구간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가장 좋은 시점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오늘 두산이너빌리티 다시 한 번 더 원전 섹터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와중에 우리 기술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만들어졌죠. 두산이너빌리티가 가니까 개인들은 우리 기술도 가겠거니 추가적으로 매수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세력들 추가적인 매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종가를 컨트롤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대차 잔고에서의 집계와 월요일 시초가에서의 수급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당장 우리 기술이 고점이라고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반등 구간이 어떻게 해서든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승 구간을 만들던 세력들이 매물 정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반등 구간이 나올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반등 구간이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세력들의 매물 정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장에서는 시초가에 관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급에서의 중요한 신호가 만들어졌을 때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차 잔고에서의 집계가 월요일 시초가 수급을 보면서 세력들이 이탈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졌을 때 실시간 대응법 같이 잡아 드릴 거니까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 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오늘 대차 잔고에서의 집계와 시초가 수급을 보면서 최대한 고점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물론 제가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고점 매도를 보장하겠습니다. 얘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실 이거를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제가 여기 없었겠죠. 영상 안 찍었겠죠. 혼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실제로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100% 정답을 선택하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못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신호를 보면서 수급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12 세력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빌드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과 같이 잡아나가고 있는 거니까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실시간 대응법 꼭 받아가세요. 우리 지금까지 잘 버텨서 여기까지 수익률 올려냈는데 세력들의 이탈 신호 이거 하나 포착 못해서 지금까지 수익률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도 주말이니까 영상 짧게 마무리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기술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선물로 가져왔어요.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증시 자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 흐름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석유, 해운, 전쟁이니까 방산? 물론 이것도 다 맞아요. 하지만 1차원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이러한 1차원적인 접근은 테마주로서의 상승은 만들 수 있지만 주도주까지 이어지기는 굉장히 힘들다고요. 로봇 섹터가 이번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유가가 상승한다고 쳤을 때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산 단가를 낮추고 영업이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인건비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유가를 직접 낮출 수는 없으니까. 물론 IT 기업들 구조조정 하면 되겠죠. 하지만 제조업 기업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구조조정에 제한이 있으니까.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이제는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될 거라는 거죠. 그 와중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3까지 공개가 된다? 저는 일론 머스크 분명히 이 시기에 공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투자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로봇 섹터가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로봇 10% 20% 상승하나요? 아니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100% 200%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 섹터에서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니까 양산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틀라스 양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우리 기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히든 종목까지 꼭 확인해 가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HL 만도나 현대 오토에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로봇 섹터로 엮이자마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오토에버는 SDV OS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SDV OS가 이제는 피지컬 AI에 도입될 수도 있다. 통합관제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시점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스운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 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